예, 스튜디오에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그 박준호 상무가 조금 전에 이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기업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고요. 박준호 상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은 뭐 전혀 그 장부, 비밀 장부를 이제 모른다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들어갔는데 말이죠.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그 박준호 상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근 중에 핵심 측근이다. 사실 임종할 무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일 텐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바로 그 사망의 직전 날 모였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전 그 상무였는데요. 전 그 상무였지만 현재도 이 그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공보 업무뿐만 아니고 관련된 대관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살아있는 그 성완종 회장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번에 불렀는 이유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검찰로서는 부르지 않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검찰은 수사에 귀인이 나타나길 바란다라고 했었을 텐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가장 키맨으로서의 어떤 박 상무를 불렀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사실 처음에 정해진 시간에 나오지 않고 조금 늦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자들에게는 검찰에 나가서 진상을 다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어떤 그 입에서 어떤 일이 나올지가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총리 사의 표명이 확인된 것이 오늘 새벽. 어제 자정을 이제 넘은 시간에 이제 확인됐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남미니까 이제 밤과 낮이 서로 이제 바뀌고 우리 시간으로 밤이니까 이제 현지 시간은 낮에 이제 그런 의사를 이제 전달한 것 같은데 말이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던 이 총리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사의를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총리실에서도 그 낮도 아니고 밤 12시경에 이렇게 사의를 밝혔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른바 고립무원 내지 사면 초과였던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서 그 이런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지하철 3호선 개통식에 참석한다라고 했었다가 그것 일정을 취소했고 보통 6시에 퇴근을 하는데 5시에 퇴근을 하는 걸 봤을 때 기자분들도 오늘 저녁에 무엇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 그대로 사면 초과라 하듯이 보면은 그 4월 16일 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서 국무총리가 아니고 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를 불렀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굉장히 큰 불신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로 나왔을 뿐만 아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금주중으로 해임 건의안까지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이 상태에서 그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 어떤 밀리는 여론에 버티기가 힘들었던 그런 점이 있었고 특히 또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만간 현직 신분으로서 어떻게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어떤 위신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본인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실 4.19 기념식에서 김무성 대표가 마주쳤지만 좀 대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박 대통령 사실 오늘 오전 이 총리 사의를 전격적으로 사실상 수용을 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의 이제 발표 내용도 조금 전 들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더 끌고 갔다가는 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겠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무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내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의 중추적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그 분이 성완종 전 회장의 그 말에 따르면은 사정의 대상이 1호가 돼버린 그런 사정에서 국정 개혁을 해 나갈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특히 지금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이런 각종 개혁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 한마디로 앞으로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도 버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지금 이것을 수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이제 사의를 수용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이제 촉구했는데요. 자, 여당이 이제 막 어제부터 더 이렇게 이제 사퇴 기류가 좀 더 강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진 사퇴를 더 적극적으로 촉구했던 배경은 4.29 재보선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4.29 재보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4.29 재보선 최초에는 이 4곳 중에 광주를 제외한 수도권 3곳은 전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표정관리 모드에 들어갔었었는데 예. 결국 이번에 4.29 재보선은 전국은 재보선의 승패는 지금 성완종 전과 이후로 그 사건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난 그 4월 초에 어떤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지난 주말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판이한 차이가 있는데요. 상당히 우위로 가다가 이제는 거의 초박빙 상태로 지금 했고 과연 이 상태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지지율 추이가 여당은 추락하고 야당은 올라가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다가오고 결국 전패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당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개혁적인 초재선 모임에서 이와 같이 내부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압박에 지금 도저히 못 이겼던 그런 것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이 총리 수용 사태 자체가 본인의 어떤 국정뿐만 아니고 이번 4.29 보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9일 남은 선거전에도 서로 이것을 유리하게 가져쓰기 위해서 어떤 여야는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불씨를 좀 빨리 차단했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 그래서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아쉽게 어떻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턴 1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완구 총리가 이제 3천만 원 금품 수수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금 좀 전 바로 한 30분 전에 박 전 상무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에 주요 참고인이 출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류나 물증에 대한 분석이 일단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때 부인을 할 때 그것을 부인한다고 그대로 하겠습니까? 물증을 통해서 그것을 들이대면서 본인의 진술과 물증이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대로 지금 일단 물증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끝났고 지금 성완종 회장의 측근 6인방 중에 가장 핵심이라는 박 전 상무를 불렀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사람 불렀는데 매일 한 사람 불러서 7, 8명 내지는 많게는 한 11명 정도에 되는 핵심적인 그 참고인을 부르면은 하루에 한 사람이 부른다고 하면은 아마 주말까지 불러서 다음 주 초까지는 참고인 수사가 다 끝날 것 같고 참고인 수사 진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어떤 유력한 어떤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이른바 리스트 8인방뿐만 아니고 오늘 그 법무장관이 얘기했듯이 리스트에 있는 것 이외의 다른 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갔고 그것 또한 급물살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이제 이완구 총리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랐지만 또 성완종 회장이 또 육성으로 또 3천만 원 줬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완구 총리의 사태를 앞당기기도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고 또 소환 대상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성완종 회장과 독대를 했느냐, 과연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반에 본인의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독대를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주고받았느냐에 있어서 돈을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지만 그때에 만났을 것으로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해당하는 각종 증거, 그 증인의 진술과 하이패스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어떤 물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 회장과 이 총리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입증되는 이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증과 오늘 나왔던 이 그 관련됐던 사람 그리고 또 성 회장의 그 당시 운전기사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수순은 이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난번 그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나부터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한모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환을 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3번을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그 부득이 갖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물론 그때는 그 대통령이 한국에 귀국을 하고 사표를 수리한다고 하면은 아마 현직은 아닌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저희 그 청와대에서도 이제 이완구 총리의 사의를 이제 수용한 그런 상황인데 검찰 수사가 이제 당장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제 소환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압수수색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신문 일면에 이 성전 회장과 이 총리가 생전에 대화를 휴대폰 전화로 110여 통 했다라는 것이 나왔는 것은 그냥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성 회장과 이 회장의 이 총리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의 영장을 받아서 했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의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지금 해서 작은 흐름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추가적인 어떤 거기에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정말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우려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 지금 가장 이 엇갈리는 대목이 성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서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네, 그렇습니다. 2013년 4월 이 사일 행적인데요. 뭐 두 사람이 독대를 했는지 진짜 만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돈이 오고 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난 공소장은 것까지는 뭐 주변 사람들의 그렇습니다. 뭐 예.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네, 있겠지만 핵심은 알맹이는 아직 빠져 있는 거기서 것이죠. 이제 뭐 금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죠. 예, 입증하기가 쉽지 현재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독대했다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은 유죄가 인정되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무죄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좀 전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정도로 정치자금법 사건이 아주 은밀하게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완종 전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증거의 90%가 없고 이 10%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수사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검찰 수사가 검찰이 의지할 것은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 그것을 통해서 부인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거기에 지금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쉽진 않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수사인데 그렇다고 국민들의 결국은 법적 판단과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은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법적 판단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앞서 네. 언급하신 대로 황교안 법무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돼 8명 외에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직접 들어보시죠. 분이 아마 처음 수사 대상이 될 거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어서 기재한 것을 그것에 국한돼서 아마 검찰이 수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8명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얘기. 예. 결국 그런 것이죠. 저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하신 것이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어서 만든 리스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한마디로 지금 나와 있는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용의선상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인데요. 사실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일간지 중에 일면에서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의원까지 포함된 14명의 리스트가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니까 예. 검찰이 일단 부인은 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또한 출국하기 전에 이 사건이 과거와 현재까지 어떤 비리를 밝혀서 정계 개편의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법무장관이 리스트가 8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수수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대로 수사한다. 예. 한마디로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 처음에 수사의 단서는 8명이지만 그것을 파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나오는 대로 지금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지금 성완종 회장이 있던 그 회사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자금 담당으로 근무했던 분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와 지금 예.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한 점은 현 정권뿐만 아니고 전 정권 내지 전 정권에 있던 것까지도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검찰이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밝혀낼지가 정말 국민들의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예. 또 궁금한 것이 또 성완종 전 회장이 두 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 비공개였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의 폭이 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지금 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그때 있었던 2005년과 2007년 거의 뭐 2년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특별 사면이 받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름까지 배제됐다는 것에서 상고도 포기했고요. 그렇죠. 상고도 포기했고 그것도 거의 몇 달 전에 상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사전 교감설이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 경영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무렵을 해서 거액의 돈이 인출됐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 사면 받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에 관한 돈이 전달됐는지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거액에 갔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10년이 채 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 수사가 만약에 거기까지 이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야당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당의 각종 의원들이나 고위직 있는 분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